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근데 사실 그 장면 보고 전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누워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하늘이 푸르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이. 이게 마지막 보는 하늘이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 하셨어요? 네. 실제로? 네.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제 뜨거운 느낌이 들어서 찔렸구나 느낌이 들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세게 눌러라 지혈을 해야 되니까 막 그러고 있으면서 때가 왔나 보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그때 생각하시긴 하셨네 진짜. 저는 사실 그 일종 예감이라고 그럴까 이제 그 일이 생기기 전에 사실 그런 상상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이 꽤 있었어요. 목이 찔리는 느낌, 이런 그래요? 습격당하는 왠지는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때가 왔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워서. 네. 그리고 병원에서도 마찬가지 생각하셨을 거고. 병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안타까운 게 제 아내였죠. 그래서 아무 죄 없이 온갖 회술대를 당하고 26일 김어준 총수가 TBS를 나와 새롭게 오픈한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처음 출연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이 올 초에 당했던 테러 사건을 기억하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는데요. 정말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이재명 대표가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언론 매체에서 이 대표와의 인터뷰를 가졌지만 당시 심정을 묻는 인터뷰는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또한 그 상황을 겪은 심경을 솔직하게 대답해줬습니다. 자신도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느꼈다는 대목에선 더 할 말을 잃게 만들었는데요. 그가 함께 있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판세는 오히려 저희도 지금 매우 위험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때까지 국민의힘이 주로 써왔던 작전이 선거 막판에 가서 엄살 작전, 막 큰절하고 그렇죠. 살려주세요 이래서 결집을 노리거든요.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도 여전히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좋아지기는 하는 것 같지만 언제 획 돌아설지도 모르고 그것도 그렇고. 입법권까지 좌지우지하거나 국회에서 저지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한석이 정말 아쉬운 상태고 한 표가 정말 아쉬운 상태라. 이재명 대표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총선 판세에 대해 지난 총선 때보다 어렵다며 한석 한 표가 아쉬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이 대표는 최근 판세는 객관적으로 민주당도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선거 막판 여당이 지지층 결집을 노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나쁘지 않다는 질문에도 이 대표는 좋아지긴 하는 것 같지만 언제 돌아설지 모른다며 긴장을 늦추지 않았는데요. 특히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의 성격에 대해 대한민국의 생존 투쟁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역사적 분수령을 넘고 있다고 본다며 지금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뭘 할지를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대표는 최근 한동훈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의정 갈등 중재에 나선 것과 관련해선 반발을 키운 뒤 누군가 나서 해결하는 걸 보여주려 하는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다며 장차관과 총리는 다 어디 가고 왜 한 위원장에게 맡기냐며 너무 웃긴다, 뜬금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워터게이트를 넘어서는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헌정문란 행위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국가 권력을 범죄에 활용한 겁니다. 그것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저는 여기에 국가 최고 책임자도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지금까지 나온 정황들이 실제로 그런 걸 가리키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어 해병대 수사회와 무역으로 수사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 호주대사로 임명한 것에 대해 국기문란 사건 헌정문란 행위라며 별도의 특검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대표는 민주당 공천을 두고는 현역 교체율이 40%를 넘었다며 이를 당원들의 공천 혁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당시 민주당 선거는 끝났다 같은 기사들에 사실 엄청 불안했다, 그런 점 때문에 더 세게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공천을 취소한 세종갑 지역구에 대해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건 명확한데 과연 그럴 여지가 있는지를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김종민 후보에게 달려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입신양명과 부귀영화를 위해 대의를 저버리고 탈당한 수박이 민심을 읽고
시대 정신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좀 회의적인데요. 그건 그간의 그의 언행을 보면 앞으로 벌어질 일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차악을 선택해야 하는 걸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최근의 현상 중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이제 하객진 총사령관은 이재명 대표라고 했어요. 우군은 네. 맞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네, 우군 맞습니다. 그리고 중도를 투표장으로 오게 만들어서 민주당 지역구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도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비례는 명확히 경쟁 구도가 또 맞죠. 맞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직접 지지호선 선거법 위반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선거법 조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한마디 하시면요.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이 담지 못하는 것들을 담는 새로운 그릇이에요. 필요하죠. 필요하고 충분한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다만 또 한편으로 경쟁 구도이기도 한데 제가 말씀을 드리긴 어렵긴 하지만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일당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과반수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군이 많은 것 당연히 좋습니다. 필요하고요. 아군이 확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많은 분들이 합리적인 주권 행사를 하시도록 부탁드리죠. 사실 국민들은 다 판단할 역량이 되십니다. 또 이 대표는 조국 혁신당에 대해 우군이며 동지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반드시 민주당이 제1당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국민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제는 진짜 민주당 몰빵입니다. 조국 혁신당의 배려는 이제 끝났는데요. 누가 봐도 제대로 홀로서기에 성공했기 때문이죠. 이제는 비례대표 정당 투표 지지율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따로 함께 같이 경쟁해서 총선 뒤에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나저나 정말 놀라운데요. 조국 혁신당의 기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40총선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조국 혁신당을 뽑겠다는 응답이 29.1%, 국민의 미래가 28.1%, 더불어민주연합이 21.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미디어 토마토가 지난 23일에서 24일까지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25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에서 조국 혁신당은 지난주 29.4%에서 0.3%포인트 하락한 29.1%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 미래는 지난주 대비 3.6%포인트 하락한 28.1%로 나타났고 더불어민주연합은 전주 대비 3.6%포인트 상승한 21.6%로 조사됐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개혁신당은 6.2%, 새로운미래 3.4%, 녹색정의당은 2%를 기록했습니다. 또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냐고 물었을 때는 민주당 50.4%, 국힘당 35.3%, 개혁신당 4.5%, 새로운미래 2.4%로 나타났는데요. 이번 조사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번 총선의 관건은 투표율이 될 텐데요. 무조건 65%를 넘겨야 진보 진영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돈의 팔촌, 친구의 친구까지 다 끌어모아 이번 투표에 모두 다 참여하도록 해야 할 텐데요. 딱 3표가 모자란다는 마음으로 모두가 함께 했으면 합니다. 진짜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3년을 또 이렇게 보내고 싶지는 않은데요. 진짜 더는 못 살겠습니다.